매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익숙한 반복에 빠져듭니다. 그것은 바로 월급을 받자마자 월급이 즉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집세, 전기세, 수도세, 식비, 학비, 예전 빚 등등. 그리고 월말의 계좌를 확인하면 때로는 몇십만 동밖에 남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마이너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번 달은 좀 힘들었네, 다음 달에는 여유가 생기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똑같을 때가 많고 심지어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점차 함정으로 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극도로 끈질긴 함정.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하고도 결국 빈손이 되게 만듭니다. 재산도, 자유도, 선택권도 없이.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의 평생을 그 함정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그것은 소리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사람들의 축적 능력을 고갈시킵니다. 익숙한 메커니즘으로 버는 만큼 다 쓰는 것입니다. 수입이 늘면 지출도 따라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기대로 소비하고 현재의 압력으로 빚을 갚습니다. 그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더 이상 바꿀 힘이 없을 때까지 매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익숙한 패턴에 지쳐 쓰러집니다. 그것은 월급을 받자마자 돈이 즉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 학비, 빚 등. 그리고 월말의 계좌를 확인하면 몇십만 원만 남거나 더 심한 경우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번 달은 좀 빠듯했지만 다음 달은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똑같거나 심지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계속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점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끈질긴 덫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일해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산도, 자유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의 평생을 그 덫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소리도 없고 경고도 없지만 조용히 사람들의 축적 능력을 고갈시킵니다. 익숙한 메커니즘을 통해 말이죠. 버는 만큼 다 쓰는 것입니다. 수입이 늘면 지출도 따라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돈을 쓰고 현재의 압력으로 빚을 갚습니다. 그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어 더 이상 바꿀 힘이 없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내면의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사회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덫에 영원히 묶여있는 건 아니죠. 옛날 바빌론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금융 중심지로 여겨졌던 곳이죠. 아르카드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필경사로 시작했습니다. 재산도 명성도 없었고 쥐꼬리만한 동전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죠.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아르카드는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조차도 존경하는 번성하는 곳에서 말이죠. 진정한 부자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아르카드를 사람들이 경외했던 이유는 그가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며 사업의 천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결은 매우 단순하고 거의 평범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말이죠.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적어도 수입의 10분의 1은 말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고대 금융 지식의 기반이며 모든 부의 여정의 첫 번째 벽돌입니다. 사실 아르카드는 수입이 얼마든지 간에 사람들은 항상 최소 10%를 저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비를 마친 후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나서 나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원칙이 그토록 실행하기 어려운 걸까요? 단순히 현대인 대부분이 감정에 따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더 생기면 우리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휴대폰, 더 예쁜 방, 더 비싼 식사, 불필요한 물건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도 재정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거야 라는 심리로 소비하지만 실제로는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진정한 부자들은 항상 그 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것을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삶의 원칙과 같습니다. 인색하거나 부족함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우선시되지 않으면 모든 돈벌이 노력은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고용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청구서를 위해, 은행을 위해, 집주인을 위해, 채권자를 위해, 심지어는 순간적인 감정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르카드의 교훈은 사람들에게 검소하게 살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진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는 더 많이 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남길 수 있느냐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수입의 90%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수입의 200%로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 습관은 항상 어떤 급여 수준이든 채우기 위해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많은 일상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 달에 500만에서 700만 동밖에 벌지 못하지만 꾸준히 저축하는 방법을 알고 몇 년 후에도 상당한 저축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천만, 수억 동을 버는 사람도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고 재산도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차이점은 돈을 버는 액수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원칙은 많은 현대 억만장자들이 적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것을 써라. 본질적으로 이 말은 4000여 년 전 아르카드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버핏은 신문 배달이나 사탕 판매와 같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주식을 사기 위해 작은 이익을 모았습니다. 비결은 끈기, 규율, 그리고 돈 한 푼 한 푼의 가치를 명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버핏 외에도 에파이어,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어리와 같은 많은 현대 개인 재정 모델도 비슷한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파이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월 수입의 30%에서 50% 이상을 저축합니다. 그들은 지수펀드, 채권 또는 임대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약 10에서 15년 후 그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고 수동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높은 수입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규율과 초기부터 축적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이 모델로 성공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공무원, 엔지니어와 같은 평범한 직업에서 시작했지만 높은 저축률과 안정적인 투자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핫한 직업을 가졌지만 통제 없이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재정 원칙은 전 세계의 많은 개인 재정 상담 프로그램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월 수입의 10%에서 20%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필수 지출 항목처럼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침해할 수 없는 항목으로 말입니다. 이 습관을 형성하면 재정적 기회가 점차 열릴 것입니다. 투자할 자본, 비상자금, 자녀, 부모, 은퇴를 위한 저축, 또는 단순히 더 편안한 삶을 위한 저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재정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첫 번째는 급여를 올리는 방법, 직업을 바꾸는 방법, 또는 창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수입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꾸준하고 끊임없이 남겨두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소비하기 위함도, 빌려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축적하고 투자하여 독립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르카드가 바빌론 시대부터 증명했듯이 부유함은 행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은 은행이나 회사 또는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손안에 있습니다. 개인 재정의 세계에는 단순하지만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힘을 가진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충분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지출보다 즉시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버는 돈의 액수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다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깊은 차이점을 한 줄로 요약해야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버는 만큼 다 쓰고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고, 부자는 자신의 몫을 먼저 떼어내고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의 재정 사고방식은 종종 단기적인 생존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즉시 먹고 마시고, 집세, 교통비, 공과금과 같은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충동적인 쇼핑이나 무의식적인 오락과 같은 감정적인 지출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면 습관을 탓하지 않고 급여 수준을 탓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오르면 그들의 생활 수준도 함께 오르고 소비도 증가하며 결국 이전보다 더 여유롭지 못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것은 수입에 따른 생활 수준 상승의 가혹한 반복입니다. 부자는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월말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저축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자신을 위해 고정된 부분을 떼어냅니다. 보통 10% 또는 그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소비에 사용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며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재정적 주권에 대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원칙은 단순히 저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 규율을 확립하고 현금 흐름을 통제하며 투자 자본을 만들고 개인의 안전을 확립하는 기반입니다. 돈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을 때 당신은 항상 고용인입니다. 그러나 돈이 당신의 손에 있을 때 당신은 선택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평범한 노동자에서 자신의 미래를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칙의 힘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아주 기본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균 수입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약 200만 동을 저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언뜻 보기에는 그 금액이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10%의 수익률로 꾸준히 투자된다면 이것은 많은 투자 펀드나 장기 지수 주식의 일반적인 수익률 수준입니다. 아마도 10년 후에는 그 돈이 거의 4억 동에 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위대한 재정 원리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위해 한 푼도 남겨두지 않고 단지 벌어서 쓰기만 합니다. 결국 10년 후에도 그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축적된 자본도 없고 재정적 안전도 없으며 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자 기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제자리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지 책이나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워렌 버핏, 20세기와 21세기의 투자 아이콘. 그는 거대한 재산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신문 배달을 했고 이익금으로 헌 핀볼 기계를 사서 이발소에 두고 손님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낀 작은 돈으로 한 생의 첫 투자 거래였습니다. 버핏의 차이점은 천재적인 두뇌나 거대한 투자 결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찍부터 확립된 재정 규율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비슷한 원칙들이 평생을 고용인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빈주엉의 한 봉제 공장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월 수입이 약 800만 동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100만 동을 남겨두기로 약속했습니다. 5년간 축적한 후 그 사람은 외곽 지역의 작은 땅을 구입하여 3년간 할부로 갚았습니다. 8년째에는 방 4개짜리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했습니다. 10년째에는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총 수동소득이 매월 1,500만 동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노동자 급여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되고 큰 자본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의 원칙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이 번 돈을 존중하고 자신을 위해 일부를 남겨두며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사용할 줄 안다면 아무도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차이점은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방법과 매 단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규율에 있습니다. 개인 재정의 세계에서 수입의 10%를 남겨두는 것은 우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축적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며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투자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수입이 더 좋은 사람들의 경우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꾸준하고 끊기지 않는 행동 약속입니다. 그리고 축적된 자금이 형성되면 사람들은 투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금, 금, 채권, 주식, 임대 부동산부터 작은 사업까지 말입니다. 각 투자 채널은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조건은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오직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습관에서만 비롯됩니다. 심리적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남겨두는 행위는 매우 큰 정신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적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위해 먼저 돈을 남겨두는 사람은 주인의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의존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며 급여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재정적 용기를 만듭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인생의 기회를 잡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 질병, 사고 또는 경제 위기와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축적된 자금이 있는 사람은 선택권이 있고 축적된 자금이 없는 사람은 오직 매달리는 길만 있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원칙은 단순한 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자 인격을 수련하는 방법이며 선택권이 있는 삶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자신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며 돈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알게 합니다. 돈의 노예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들이 불안정한 재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그들이 가진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믿음과 습관에 있습니다. 재정 심리학은 사람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흔하지만 매우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저축할 여유가 없어. 그들은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결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는 항상 수입에 따라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단지 변화를 미루는 핑계일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수입은 사라질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부족하고 내일은 저런 일이 생기고 다음 달에는 결혼식, 생일, 질병 등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마다 미래의 재정 기반을 위한 벽돌 하나 없이 흘러갑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전혀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으면 결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저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율과 자신이 쏟은 노력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변하고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매월 수입의 10%를 남겨두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선택권 있는 삶을 위한 조용한 설계도입니다. 일찍부터 자신을 위해 작은 부분을 남겨둘 줄 아는 사람은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축적은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투자는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익은 재정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즉, 더 이상 돈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선택권을 가집니다. 그들은 퇴사를 선택할 수 있고 멈추거나 창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선택은 자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매우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급여에, 시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장의 운과 사회의 동정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실수할 여유가 없고 기다릴 능력도 없으며 불의의 아니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계속 견디며 살 수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큰 차이는 수입의 10%를 남겨두는 작아 보이는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생을 아는 사람, 돈을 아는 사람은 모두 말합니다. 부유함은 기술이며 기적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기술은 올바른 사고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이 매일 변하고 직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질병이 언제든 덮칠 수 있는 변동성 높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혼란에서 보호해주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재정적 안정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안정은 한 번에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습관 시스템과 올바른 사고방식을 평생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10%를 남겨두는 습관부터 더 나은 미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책에서 배운 교훈을 실제 행동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유롭고 선택권이 있으며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전체 그림입니다. 모든 지식이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영원히 의미 없는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개인 재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황금률이라는 것을 알고 10%를 남겨두는 것이 모든 자유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만약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여전히 미완성의 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높지 않은 수입, 겹겹이 쌓인 책임,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이 지속 가능하고 부담 없고 불안하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여정을 작은 단계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실행하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단계들입니다. 첫째, 수입의 최소 10%를 자신을 위해 남겨두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은 단순하지만 습관의 혁명적인 힘을 가진 출발점입니다. 이 10%는 소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돕기 위한 것도 아니며 자신을 위한 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입니다. 나는 내가 만든 노력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약속은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저축액을 자동화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축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월말이 되어서야 저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저축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의 도움을 받으세요. 급여를 받자마자 자동 이체를 설정하여 10%를 별도의 저축 계좌나 안전한 투자 계좌로 바로 보내세요. 돈이 눈에 띄기 전에 분리되면 수백만 명의 부자들이 그랬듯이 나머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자산에 투자하기 전에 지식에 투자하세요.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책을 읽고, 팟캐스트를 듣고, 투자, 마케팅, 기술, 소규모 사업 등과 같은 투자 기술에 대해 배우세요. 지식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도난당하지 않으며 항상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것은 진부한 조언이 아니라 저축액을 가지고 더 멀리 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기반입니다. 네 번째, 충분히 축적되면 적절한 투자 채널을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이 재정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돈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저축액이 투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자신의 능력, 시간, 그리고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채널을 고려하세요. 주식, ETF 또는 우량주부터 시작하세요. 이들은 크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장기 투자 형태이며 잘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면 위험이 적습니다. 또는 소규모 부동산, 외곽 지역의 토지, 또는 작은 임대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어 임대하세요. 인내심이 있고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또는 소규모 사업, 온라인 판매, 작은 식당 개설, 커피 브랜드 프랜차이즈 등 이것은 운영 기술과 결합된 투자 형태이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수익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해하기 전에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지 말고 유행을 쫓지 마세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조언을 쫓지 마세요. 다섯 번째, 항상 수입을 개선하고 부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찾으세요. 10%를 남겨두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높이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면 현재 급여 수준에 만족하지 마세요. 기술을 향상시키고 외국어를 배우고 필요하다면 직업을 바꾸거나 추가 프로젝트를 받으세요. 동시에 부수입원을 구축할 방법을 찾으세요. 자산을 임대하고 콘텐츠를 작성하고 디자인하고 지식을 판매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는 등 안정적인 부수입원은 더 빨리 저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단일 수입원에 대한 의존도도 줄여줍니다. 재정 여정은 장거리 게임입니다. 모든 사람이 즉시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충분히 오랫동안 규율을 유지한다면 결과는 폭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증폭되는 꾸준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리, 즉 사고방식, 습관, 행동, 투자에 대한 여정을 마쳤으니 남은 것은 개인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계속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왜냐하면 진실은 항상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은 당신이 버는 돈의 액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남기고 사용하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해도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하나의 작은 결정으로 자신에게 합당한 몫을 남겨둠으로써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 갇혀있는 보이지 않는 함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2배로 늘릴 필요도 없고 복권에 당첨될 필요도 없으며 구세주 투자 천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사고방식을 바꾸고 자신에게 약속하면 됩니다. 물론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70% 할인된 상품, 새로운 휴대폰, 호화로운 휴가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친구가 유혹할 수도 있으며 시장이 폭락하여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도 원칙을 가진 사람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를 위해 삽니다. 그들은 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합니다. 궁극적으로 부유함은 계좌 잔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권이며 잘못된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고 올바른 것에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며 청구서나 두려움 또는 우연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부자들이 한 번쯤 했던 결정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할 것이다.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